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바로 어제 나온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개정안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토지를 소유하셨거나 토지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초에 LH 사태로 인해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사건들로 인해 정부는 3.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논란과 이슈를 불러일으켰죠.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6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에 상정되어 축조 심사 후 계류 상태에 있다가 11월 15일에 다시 상정되어서 논의 중에 있었고, 그 후 2022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둔 상태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틀 전 영상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었죠. 하지만 바로 어제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토지부터는 1년 미만 토지 부문은 70%를, 2년 미만 토지 보유분은 차익의 60%를 내야 하는 것이었고, 여기에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부담을 늘렸었습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한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폐지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양도세의 부담이 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비사업용 토지 처분을 권고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받아들여 온 만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이 개정안이 무산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소수의 투기꾼을 잡자고 다수의 토지 보유자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살펴본 전문위원회 의견들 중에서 3.29 부동산 대책 자체가 LH 사태로 인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으로 나온 것인데, 전 국민의 조세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목적에 맞는가? 또한 이 중과세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여 공급 물량 감소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이 발표되고 난 후 부동산 업계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내년 1월에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게 처분을 권고하는 등 세금 폭탄에 대비해 왔습니다. 여태껏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모두 확정적으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무산된 소식은 우리에게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를 급하게 처분하여 손해를 본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대책부터 급하게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란만 야기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표했던 정책을 한순간에 무산시킨다면 그 자체는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정부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었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한 개정안이 다행히도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온 이 개정안 내용에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과세를 다르게 하고 중과세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아야 추후에 다르게 법이 개정되더라도 미리미리 파악하여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사업용 토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를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재편집하여 같이 올려드립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성공적인 토지 투자의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도 중과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나 더 중과되기 때문에 어떤 토지가 사업용 토지이고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토지에 대해 공부하고 토지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께는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가 지목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비해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토지가 사업용 토지가 되어야 좋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되는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 외의 기타 토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이 해당되며 시 이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제촌자격 농지의 경우가 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속하는 농지는 사실 농지라기보다는 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촌이라는 부분은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행정구역상 연접한 곳에 있거나 혹은 30km 이내에 있으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3,7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임야는 제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 말 그대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연접한 토지이거나 주소지에 30km 이내에 임야가 있는 경우죠. 또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그리고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목장용지는 시 이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지역 소재여야 하고 실제 축산업을 영위해야 하며 가축별로 기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한 기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의 기타 토지는 재산세 납부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 시 혹은 재산세가 별도 합산, 분리과세의 대상일 때는 사업용 토지, 반대로 종합합산일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토지의 경우에서 대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볼게요. 대지는 건축물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불일치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무허가 주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허가인 기타 건물은 비사업용 토지에 속합니다. 또한 대지는 용도 지역별로 배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만약 정말 넓은 땅에 건물 하나 조그맣게 지어놓는다고 다 인정을 해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 지역별로 건물 바닥 면적의 배율을 적용하여 인정을 해주는데요. 전용주거지역은 건물의 5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3배,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은 4배, 녹지지역은 7배, 미계획지역은 4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7배로 주택은 10배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대지 중에서도 나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무주택자가 보유한 나대지, 약 200평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자세히 보자면 양도일 직전 2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소유한 한 필지의 나대지로서 주택 신축이 가능한 660제곱미터의 토지는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건물 멸실 후의 나대지인데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환지 후의 나대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시기에 따라 제촌자경, 지주의 부재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농지 취득일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일까지는 제촌자경에 속한다면 기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사업 완료까지는 대지로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사업을 완료 후에 2년 이내까지도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건물의 신축 여부를 판단하여 건물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데 전체 기간에서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기간이 60%가 넘으면 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기간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우들과 기준들을 이 기간에 맞춰서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혹은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충족하셔야 모든 기준들이 적용이 되어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제촌자격 농지, 근로, 사업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일 때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내가 만약 양도일 직전 토지 보유기간 5년 중에 1년만 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인정이 되지 않고 5년 중에 3년 이상을 충족하거나
전체 기간 중에서 60% 이상을 충족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요. 1200만 원 이하는 각각 6%, 1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각각 15%, 25%로 자세히 보시면 비사업용 토지가 사업용 토지보다 10%가 더 부과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지정지역인 투기지역 내에서는 10%포인트를 더한 무려 20%를 중과를 한다고 합니다. 단,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0%의 중과만 적용한다고 하네요. 물론 소득세는 누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6억 원이라는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5억 초과분의 부분만 50%가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업용 토지에 비해서 10%씩이나 높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는 것이 좋겠죠. 또한 하나 더 알아야 할 사항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입니다. 바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10%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경제촌 8년 이상 토지 보유 시 감면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자경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보유, 그리고 토지 주인이 직접 농작업의 반 이상을 한 경우, 또한 사업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며 소득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초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이어야 하며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하고 세대원 전원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년 이상 자경제촌한 농지를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3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 금액은 1년에 1억, 5년간 2억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의 판단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차장도 사업용 토지가 되나요? 인데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해야 하며 주차장법에 따른 노회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 금액의 비율이 3%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농지를 임의적으로 주차장 사용 시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물상 같은 물품 보관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등은 물품의 보관, 관리에 사용된 최대 면적의 120%, 그러니까 1.2배까지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이때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골프 연습장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 합산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이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실외 골프 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타석 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 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 이내의 면적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을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더 자세히 찾아보신다면 성공적인 토지 투자의 발판으로 삼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의 권리 분석과 함께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